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JI 종 행사까지 취소가 되었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2021년 마스크가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2020년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2020년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리플사의 소송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29,000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2,379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9 BTC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주소로에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나날이 비트코인의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로 연봉을 받는 직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월급 지급을 허용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후에 프로게이머를 시작으로 걸그룹까지 연봉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오늘은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선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봉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 선수가 연봉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뛰는 인기 선수인 러셀 오쿵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달라 이미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 선수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받는 사례가 생긴 것인데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불 구조입니다. NFL의 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서 오쿵 선수의 콜드 월렛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라이트닝 네트워크 스타트업 잽의 결제 앱인 스트라이크에 입금만 하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변환되어서 오쿤 선수의 콜드 월렛에 송금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최근 은행과 암호화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 선수들, 인기 선수들에게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더욱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더더욱 암호화폐로 월급을 지급하는 선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항상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와 같은 맥락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연구원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금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리서치 수석 연구원은 BTC 기관 투자자 디지털 금으로 탈바꿈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KEX 리서치의 수석 연구원 윌리엄의 보고서를 통해 BTC가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단순 신생 투자 상품이 아닌 디지털 금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BTC 강세는 인플레이션 예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중시하는 것은 이윤이지 맹목적 BTC 신앙 같은 것이 아니다. 향후 주요국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전환되며 일부 BTC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BTC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투자 매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시대 속 금 2.0 버전으로 불리우며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퍼졌다는 것은 머지않아 개인 투자자들 또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며 금을 대체할 자산이라는 인식이 발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2021년 금의 2.0 버전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가 찾아왔을 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가격으로 더욱 높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틀 전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용 자산이 190억 달러를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이러한 꾸준한 증가에 자신감이 높아진 것일까요? 200억 달러 돌파를 미리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총 운용자산 200억 달러 돌파를 미리 예고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CEO 베리 실버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모두들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용자산이 2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올해 안에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조만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 이정표를 미리 예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암호화폐 산업들이 호황장을 맞이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현재 비트코인이 올해 초와 비교해봐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시가총액 측면, 암호화폐 산업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기관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인식의 변화 측면 등등 모든 것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확장이 된 것이 사실이나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단 3%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와 금, 은 등등 이제 비트코인 전통 자산들과 비교하자면 한없이 작은 시장인 것이 사실인데요. 그 말인즉슨 더욱 높게 상승할 여력이 높다는 것, 자금의 유입에 따라 성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시장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 주식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주식한다라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 한다라는 사람들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현재 주식만큼의 관심이 암호화폐 시장 으로 들어오는 날 더욱 성장해 있을 암호화폐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잡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속 세계 최초로 일본의 법정화폐인 엔화와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터넷 대기업인 GMO에서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MO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승인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GYEN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GMO 인터넷의 경우는 일본 엔화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GN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일본 엔화와 담보된 법정 통화 담보형 코인으로 미국 달러와 팩인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규제 당국의 인가 아래 발행되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인 NYTFS로부터 인가를 받아 우선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해외 거주자의 이용을 상정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규제가 정비가 되면 일본 내 거래소 상장을 검토해 결제나 해외 송금 수단으로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법정통화와 연동이 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화폐 개혁을 위한 움직임으로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개발하고 가속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관들의 입장은 민간 기관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외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 앞으로 더욱 암호화폐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게 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골칫거리하면 바로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건일 텐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산업 곳곳에서 잡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기관 투자자들의 통로로 불리우는 그레이스케일 또한 XRP의 보유량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XRP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XRP 보유량이 전날 대비 919만 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트위터에 따르면 XRP의 보유량은 전날 대비 25.7% 감소한 919만 개가 줄어들었으며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의 경우는 50%가 넘는 양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송의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미 SEC의 다음 타깃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 테더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테더의 CT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USDT는 핀센에 정식 등록되었다. 걱정 없다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시죠.
테더의 CTO는 SEC 다음 타깃 가능성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USDT 핀센에 정식 등록이 되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파울로 아도이노 테더사의 CTO의 경우는 SEC의 다음 타깃으로 테더의 가능성을 언급한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테더는 모든 기존 중앙화 시스템의 경쟁자로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에 등록을 마쳤다. 전통 금융기관이 그러하듯 개인 신원 확인과 테러 자금 방지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현재 리플사의 소송으로 파급력이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우리나라의 국민청원으로 불리는 미국의 위피플의 XRP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위피플의 홈페이지입니다. 제목에 우리 국민들은 연방 정부의 암호화폐인 XRP를 통화로 간주하도록 요청한다 써있죠. 날짜를 보니 12월 29일 이틀 전에 작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써있을까요? SEC는 미국 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앞서 테더 기사 때 이제 나왔던 핀센에서 통화로 간주한 암호화폐 XRP가 여기 지금 보안이라고 써있는데 증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를 구글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security라는 단어를 보안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솔한 조치를 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만 명의 SEC가 보호해야 하는 미국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SEC의 이러한 조치가 XRP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미국 정부는 이미 핀센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공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10만 명의 서명이 목표인데 아직 410명만이 이제 서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청원에 올라갈 정도로 현재 XRP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지 2월 말쯤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RP가 승소하는 시점에서 알트코인들의 눌려왔던 불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안보가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똑같은 포인트인 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연말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비트코인의 꾸준한 가격 상승,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비트코인의 모습과 XRP의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서 2월 달에 지금 2월 말쯤에 그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승소해서 알트코인들에 눌려왔던 성장 가능성들이 정말 투더문이라고 하죠. 가자를 다시 외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 빠르네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전날 대비 3.96%, 일주일 전 대비 27% 상승을 했네요. 지금 3,100만원대 한화죠. 이더리움 시가총액 2위의 경우는 일주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29.4% 하나로 80만원대입니다. 정말 100만원대가 눈앞인 것 같은데 4위의 XRP는 참 마음이 아프죠. 일주일 전 대비 20.7%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는 5.67% 상승한 233원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여기 있죠. 네,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인데 70.8%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한 70%보다는 훨씬 낮은 한 40%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이제 알트코인들이 각자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에 알트코인의 불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